쭈하! 오늘은 두 번째 아트셋 왕기초 강의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꼭 보고 오세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다들 기다려주셨을까요? 지난번에는 여기 드라이까지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어서 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달팽이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슬로우 드로우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켜지 않은 상태로 그리면 이렇게 바로바로 그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켜주면 이렇게 느려집니다. 천천히 그려지는 모습 보이시죠? 붓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길 원하시는 분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마스크 기능입니다. 여기 고양이 가면 보이시죠? 이걸 어떨 때 쓰냐면 그림을 그리시다가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때가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수정을 한다고 하면 지우개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워버리죠. 그럴 때 이 마스크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레이어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마스크 도구가 적용된 레이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맨 밑에 있는 게 다 보여요. 내 그림 어디 갔어 싶으시겠죠? 그럴 때는 이걸 흰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태식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먹냐면요. 이렇게 마스크 기능을 킨 다음에 검정색으로 외곽을 수정해줄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100% 깔끔하게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색을 흰색으로 바꿔서 원래 영역을 다시 이렇게 복구시켜줄 수 있다는 거 개꿀이죠. 다음은 알파락이라는 기능입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레이어에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된 게 보이시죠? 이 기능은 지금 해당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 영역만큼만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가지 않게 요렇게 색을 바꿔서 채울 수 있어요. 다음 기능은 여기에 보면 UI 다크 라이트라고 돼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내부 UI가 이렇게 깜장색으로 바뀝니다. 밝게 하고 싶으시면 다시 이 전등을 누르시면 돼요. 저는 검정색이 더 마음에 드네요. 다음 기능은 클리어입니다. 이 휴지통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이 기능은 뭐냐면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 전체를 싹 지워주는 버튼입니다. 눌러볼게요. 지워졌어요. 여기 레이어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다음은 쉐입 툴인데요. 이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 라인을 누르면 선을 곱게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원하는 지점에 놓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서클인데요. 원이죠.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만들어진다는 거. 브러쉬 굵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얇은 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이 타원 만들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타원 모양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퀘어죠.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 기능은 직사각형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당겨서 원하는 대로 모양을 조정하실 수 있어요. 다음 기능은 에코라는 기능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눌러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누르고 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 쉐입 툴 안에 있는 다른 도구들이랑 같이 써야 되는 기능이더라고요. 정사각형 툴을 옆에 갖다 놨더니 이렇게 에코 기능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보이시죠? 에코 기능을 키지 않은 상태로 정사각형을 만들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만 에코 기능을 키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싶으시죠? 브러쉬 두께를 좀 더 얇게 만든 다음에 그어주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정사각형이 퍼져나가는 모양이 보이시죠? 아니 왜 우리 노래방 가면 그 마이크 소리에 에코 빵빵하게 넣으면 소리 계속 퍼지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소리가 증폭되어서 퍼지는 것처럼 이 선들도 퍼지는 효과가 바로 이 에코라는 도구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음은 대칭 도구입니다. 사용해보니까 기준선이 가운데에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기준선을 옮길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급한 대로 이동 툴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답니다. 이 대칭 도구는 쉐입 안에 있는 다른 도구들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간지나 보이는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뭔가 방충망 같기도 하고 어디에 써야 될지는 차차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조정 툴인데요. 여기 보면 8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블러 기능인데요.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였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흐려지고 왼쪽으로 가면 다시 원상복구가 된답니다. 블러 기능을 부분적으로만 설정하고 싶으실 때는 화면을 이렇게 2번 터치를 해주시면 지우개와 붓 모양이 생기는데요. 블러 기능을 원하시는 만큼 당겨서 설정을 해주시고 블러 기능 적용을 원하지 않는 부분은 지우개 도구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된답니다.
역으로 블러 기능을 다시 적용시켜주고 싶으실 때는 옆에 있는 붓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흐리게 보이는데 이게 값을 더 올리면 잘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다음 기능은 밝기 조절 기능입니다. 이거 역시 좌우로 스크롤을 움직여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 기능 역시 원하는 부분에만 이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답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화면을 2번 터치해주시면 밑에 이런 메뉴가 생기고 효과가 적용되지 않길 원하시는 부분은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빛의 느낌을 좀 더 살려주려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들은 지워줬습니다. 이렇게 지우개와 붓 도구로 영역 설정을 끝냈으면 아래에 있는 스크롤로 빛의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지요. 다음 기능은 콘트라스트, 대비 기능이죠. 이거 역시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정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역시 화면을 터치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지우개와 붓 도구로 세부 설정이 가능하답니다. 다음 기능은 휴인데요. 이게 뭐냐면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로 움직여보면 이렇게 색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원하는 색상이 있으시다면 이 기능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도구 역시도 세부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방법은 이미 아시죠?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듯이 화면 2번 터치. 다음 도구는 채도 설정입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이미지의 채도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화면 터치해주시면 세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다음 기능은 이미지의 색상을 획가닥 뒤집어 버리는 기능입니다.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는 앞의 도구들과 다르게 세부 설정은 가능하지만 수치를 스크롤로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뒤집어진 부분에서 원상복구 시키고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지우개와 브러쉬를 사용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능은 한계점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만화처럼 바뀝니다. 왼쪽으로 가면 하얘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완전 까매집니다. 만화 같은 효과를 줄 때 사용하시면 되겠지요. 다음은 리컬러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휴랑 비슷한 듯 좀 다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빨간색 되고 왼쪽으로 가면 차가운 느낌이 되는데 이미지의 전체적인 톤이 싸잡아서 바뀌는 느낌이라 휴랑은 좀 다른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었달까요? 이 도구 역시도 화면 터치를 하시면 세부적인 영역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정 도구 모두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기능은 브러쉬 설정인데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긴 한데 좀 더 각 브러쉬마다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세부 설정을 원하시는 브러쉬를 고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조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브러쉬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도구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레드, 그린, 블루 각 색을 조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선택되어 있는 색에 따라 옆에 이거를 움직여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별로 안 쓰는 기능이라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색을 바로 찾아서 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브러쉬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정도의 두께가 나오죠. 이 브러쉬의 크기를 키워주게 되면 훨씬 굵직하게 나오게 됩니다. 역으로 브러쉬 크기를 줄여주면 이렇게 얇게도 나온다는 사실. 참고로 이 설정은 브러쉬 자체의 설정을 바꾸는 거라서 툴바에 나와 있는 브러쉬 크기 조절 기능과는 다릅니다. 다음은 브러쉬 투명도 조절인데요. 이거를 낮춰주면 이렇게 투명해지고 높여주면 불투명해집니다. 불투명한 상태고 쭉 내려주면 살짝 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직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혹시나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조절을 한다고 해서 이 툴바가 따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툴바에 있는 설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변경이 안 된다면 브러쉬 자체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슬로우저. 이거는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툴입니다. 값을 엄청 낮춘 다음에 이렇게 그어보면 두께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확대해서 보면 보이시죠? 엄청 납작하게 그냥 칠해진 걸로만 보이는데 값을 100으로 높여주면 이렇게 꾸덕한 질감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두께감이 훨씬 느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인 설정인데요. 이 값을 이렇게 쭉 낮춰주게 되면 굉장히 러프한 질감의 브러쉬가 됩니다.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넓은 거 보이시나요? 반대로 값을 이렇게 올려주면 아주 빽빽하게 물감이 꽉 차서 나옵니다. 다음은 로드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물감을 얼마나 머금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거의 낮추고 하니까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요. 수치를 올려주면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다른 수채화 브러쉬에서도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값을 낮추면 여전히 짧게 나오고요. 값을 올려주면 이렇게 길게 쭉쭉 잘 나옵니다. 원하는 정도로 설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능은 오토 컬러인데 이게 뭐 자동 색 보정 기능인지 무슨 기능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토 컬러는 그냥 꺼졌고요. 다음 기능은 압력 기능입니다. 이거를 낮춰주면 펜슬이 예민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힘을 세게 주든 약하게 주든 필압에 영향이 거의 없고 그냥 거의 비슷한 굵기로 나옵니다. 방금 저렇게 두껍게 나온 건 기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이렇게 압력 수치를 엄청 높여주면 굉장히 펜슬이 예민해집니다. 힘 빼고 그릴 때랑 힘 주고 그릴 때랑 차이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극명하죠. 그래서 펜슬의 필압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 기능으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중간 정도로 맞춰놨어요. 다음은 속도 조절 도구입니다. 값을 아래로 쭉 내리고 속도를 빠르게 한번 그어보고 천천히 그려봤더니 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값을 한번 올려볼게요. 빠르게 그었을 때도 쭉 잘 나오고 천천히 그었을 때도 쭉 잘 나옵니다. 이 속도 기능 역시 저도 딱 중간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틸트, 기울기죠. 이 값을 최대한 높여서 선을 그어봤는데요. 수직으로 그리면 선이 얇게 나오고 눕혀서 그리면 선이 굵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수치를 완전 낮춰서 해줬더니 수직으로 그리든 눕혀서 그리든 별 차이가 없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브러쉬 세부 설정 설명이 끝났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숨겨져 있는 브러쉬 설정 메뉴들을 툴바로 한번 옮겨볼게요. 상세한 기능 설명은 앞에서 해드렸으니까 굳이 안 해드려도 되겠죠?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옆으로 당겨서 옮겨 놓으시고 그림 그리실 때마다 조정을 하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어 창에 있는 블렌드 모드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기능들이 너무 많은데 솔직히 여기서 쓰는 기능 몇 개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핵심 내용만 이렇게 적어서 가져왔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배경에 깔릴 캔버스나 종이 질감을 고르잖아요. 그때 배경을 채워줄 색을 고른 다음에 채우기 툴을 가지고 배경색을 이렇게 깔아주면 질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리니어 번이라는 블렌드 모드입니다. 솔직히 진짜 이 기능만 알고 있으셔도 됩니다. 끝! 지금부터는 지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불러오신 다음에 이미지 크기 조절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레이어 창에서 카메라 버튼을 누른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시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동 툴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줌인, 줌아웃을 해서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지를 자르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트셋 어플이 아닌 아이패드 자체의 사진 어플에서 편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실행 취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외부 설정 있죠. 여기에 보시면 투 핑거 운도라고 돼 있죠. 이거를 꺼주시면 아트셋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실행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켜주시게 되면 실행 취소 버튼이 툴바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켜주셨을 때는 두 손가락 내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더 낫지 않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레이어를 복수 선택해서 이동시키시는 거랑 작업 도중에 캔버스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이 없냐고 하셨는데요. 제가 둘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이 앱 자체가 아날로그 감성을 많이 살려서 그런가 그런 디테일한 기능이 없는 게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 대신에 새로운 기능을 하나 찾았습니다. 스포이드를 사용할 때 매번 이렇게 색을 옮겨줬어야 됐잖아요. 스포이드를 2번 터치하면 아예 색 추출 기능이 저렇게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어디를 문지르든 바로바로 그 색들이 추출이 되어서 매번 위치를 변경해주지 않아도 아주 쉽고 편하게 색을 칠할 수 있다는 거 꿀팁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사용하시던 선 교정 기능이 여기에도 있는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배경을 투명한 상태로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림을 다 그리신 다음에 배경에 다른 종이 질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이 설정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아래로 쭉 내리면 이렇게 투명 배경이 있습니다. 바둑판 무늬가 보이시죠?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배경이 투명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투명한 배경으로 저장하려면 갤러리에 나가서 내보내기를 눌러서 PNG를 눌러주시고 세이브 이미지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레이어 숨기기 기능이 따로 없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레이어 창에서 숨기고 싶은 레이어를 2번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음 질문입니다. 피커로 색 변경 후에 칠하려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앱 자체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증상을 겪었어가지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사용하고 있던 브러쉬를 다시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나오더라고요. 아트셋이 참 좋은 어플이긴 한데 이런 잔잔바리 오류 때문에 좀 빡치는 순간이 있어서 저도 매우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또 다른 꿀팁인데요. 여러분 그림 그리시다가 이렇게 레이어 끈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 안 그려지는 줄 알았는데 그 레이어에 그대로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갔다 들어오니 설정이 초기화되어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거 역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거 역시 오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해결 방법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계속 세팅을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안정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아트셋 개발자들 일로 와보시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수강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안녕!